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이프로스트 그래프레이터를 이용해서 지형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노드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바이프로스트 그래프를 익숙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은 위에 이 링크를 좀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그거를 좀 한글판으로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프로스트 그래프 에디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윈도우 위에 이렇게 바이프로스트 그래프 에디터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크리에이트 그래프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그래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바닥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프로스트 그래프 에디터에다가 이 플랜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끌어다 떨어뜨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풋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풋은 이 플랜이 대신할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바이프로스트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렇게 플랜 오브젝트를 띄워줬고요. 창을 옆에다가 좀 붙여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걸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각각의 포인트의 위치값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포인트 위치값을 가지고 오고 그 포인트 위치값에 대한 불규칙성을 만들어주는 걸 우선 처음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노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get point position 이라고 해서 각각의 이 점의 위치에 대한 정보값을 갖고 오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get point position 이라고 하는 거 비슷하게 적어도 되고요. gpp라고 해도 이렇게 get point position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화면상에 이렇게 파란색 요 색이 이렇게 명백하게 서로 연결될 것만 같죠?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떨어뜨리게 되면 연결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연결이 안 되는 형태는 색깔이 다르거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플랜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위치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아웃풋에다가 연결하는 방법은 이 위치 값을 다시 이 위치 값에다가 적용을 해서 아웃풋으로 하게 되면 이 플랜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et point positio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위치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지오메트리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오브젝트에다가 이 위치 값을 저장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베이스 메시를 이렇게 지오메트리에다가 연결해 줘야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원본의 플랜을 숨겨도 이렇게 바이프로스트 그래프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이 플랜과 동일한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데이터적으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라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dd watch point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서 뭐가 출력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오메트리에서는 이렇게 pace component, pace offset, pace vertex, pace vertex component, pace vertex normal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포인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요 포인트 포지션 요거의 정보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121개의 요소가 있고 어레이 그리고 3개의 행렬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배열이다. 3개의 그 XYZ 3개의 값으로 갖고 있는 행렬 구조라는 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add
watch 포인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포지션 사이즈는 121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민맥스 값이 이렇게 대표적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는 0이고 xy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마도 마이너스 7부터 플러스 7까지 이렇게 민맥스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가게 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노드에는 add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입력된 요 값을 그대로 여기 있는 이 입력값 포인트 포지션을 대치해서 적용이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인데요. 이거를 한번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위치값을 가져간 위치값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요. 왜 안 나오니? 네, 이렇게 위치값을 이제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노이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의 위치값을 변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탭키 눌러서 노이즈, 프랙탈 노이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노이즈를 이렇게 포지션에다가 붙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노이즈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 값을 바로 여기다 붙인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붙이되면 이상하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 위치 값에서 여기 있는 이 노이즈를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자리의 위치에서 변화를 주는 형식이 아닌 부분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위치값을 이용해서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뭐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존의 위치값과 여기 있는 위치값을 더해서 나오게 되는 게 원래 위치값에다가 그 노이즈만큼 경환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add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더해줍니다. 여기는 오브젝트의 위치값, 기본 원래 위치값과 그 다음에 변화된 위치값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add 프랙탈 노이즈를 해주고요. 원래 위치값, 포인트 포지션을 이렇게 해서 합쳐주고 이 아웃풋을 여기 포지션에 붙이게 되면 기존의 위치값에다가 변화되어 있는 위치값을 더해서 이렇게 변화된 만큼 이렇게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프랙탈 노이즈에 이렇게 마그네티튜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 정도, 힘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빈도수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마그네티튜드라고 하는 높여보게 되면 이렇게 방향성이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왜 이상하냐면, 여기는 이 프랙탈 노이즈는 XYZ 다 불규칙성을 갖게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여기 있는 면의 노멀 방향을 가진 상태로 위아래 값만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플랜에서 get 포인트에 노멀이라고 해서 이제 면의 방향성을 정보로 가지고 옵니다. 면의 방향성. 이렇게 면의 방향성을 갖고 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플랜 같은 경우는 Y축 방향으로만 노멀 방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Y축의 노멀 방향을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어떻게 하냐면 곱해줍니다. 멀티플라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가 되는데요. XYZ를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여기서 나온 값은 어떤 수든 0을 곱하게 되면 0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은 항상 Y축이 뭐지? 왜 노멀 값이 안 나오지? 그럼 이렇게 이제 여기서만 나오네요.
뭔가 적용이 돼야지 되는 걸로 확인되네요. 어쨌든 지금 포인트 노멀이라고 해서 민 맥스 값이 0, 1, 0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멀 값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을 가진 그런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 같은 경우는 Y축으로 노멀 방향이 생성되어 있는데 이 프랙탈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XYZ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 포인트에 이 값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지게 돼요. 거기에다가 x는 0 다 곱해버리게 되면 x에 대한 위치값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라지게 돼서 단순히 이제 y축 값이 밥수로만 나와서 위아래 움직임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존에 메쉬에 이렇게 위드, 하이트를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하게 회색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음영값이 없는 이 면의 방향성이 다 일괄적으로 Y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둥근 형태 같은 경우는 노을방이 면의 방향성과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마지막 노드에다가 업데이트 메쉬 노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메쉬의 노멀을 면의 방향성이랑 일치하게 맞춰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통의 오브젝트처럼 노멀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프랙탈 노이즈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정도와 그 다음에 빈도수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는데 여기다가 약간 이 굴곡의 정도를 좀 변화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 같은 경우 좀 평평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노이즈만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어떤 걸 활용하냐면 F커브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커브 여기 있는 F커브라고 하는 걸 이제 이용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X의 값을 넣어주고 Y 값으로 이렇게 위치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프랙탈의 그 노이즈의 위치 값을 특정한 그런 커브의 모양대로 변환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F커브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브의 형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어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노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면의 방향성에 의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굴곡이 졌었는데 바닥 원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0의 값을 0으로 해주면 되고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려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위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위쪽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거에 애드 와치를 하게 되면 최대값이 지금 보게 되면 1.77이라고 하는 거의 2에 가까운 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만큼만 지금은 1이라고 하는 값이 최대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 밸류 값을 이렇게 2로 높여주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2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위치 값에서 그 정도만 조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커브 형태를 만약에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중간에 더 튀어나오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임의대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형태를 제어하게 되면 위쪽도 평평하게 만들다거나 어떻게 좀 더 뾰족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형태를 이제 조금 더 변화할 수 있고요. 뭐 역시나 얘기했던 것처럼 이 메쉬의 디테일을 좀 더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기본 메쉬의 이렇게 위드 하이트를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지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사용한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바이프로스트 그래프 에디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지 뭐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노드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역시나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